아이고. 사운드 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어가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소개할 문제는 또 나와 있는 교재에 52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자, 철이 녹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류는 그 철기 문명 속에 살고 있죠. 뭐 많은 물질 체계를 쓰지만 뭐 인류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물질 체계에 뭐 철기가 가장 그 뭐 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내 생각에 뭐 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철은 다 좋은데 이제 금방 쉽게 녹슬죠. 그 과정에 대한 화학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아주 기초적인 화학 반응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짜잔, 요거에 요렇게 하고 짜잔, 요런 반응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철이고 부식을 한다는 게 바로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요런 물질,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산화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철이 이게 산화철이 돼가는 요 과정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선 첫 번째 1.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발열 과정이겠죠. 자, 왜 발열 과정일 거냐?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막 불 나는 거예요. 뭐불 쏴지르는 거예요. 불 쏴지르는 거. 그러면 불 나면 뜨끈뜨끈 뭐 열이 훌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하는 과정은 항상 기본적으로 불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불 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막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발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 철은 이제 금속 결정이죠. 자, 반면에 F2O3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온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 이온 결정이 이게 왜 이온 결정이냐? 철이 여기서 3 플러스 산화수를 갖고 산소가 2 마이너스 산화수를 갖는 양이온, 읍이온이 존재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 이런 식의 이온 결정이 만들어질 때, 오이씨. 자, 그때 에너지 관계를 격자 에너지라고 하죠.
이 격자 에너지는 보통 크기가 아주 큽니다. 크기가 매우 큰 발열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 과정이 발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정이 만들어질 때 격자 에너지가 큰 발열이어서 이 반응 전체가 발열이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련해서 뭐 스모아 엔탈피, 결합 해대 에너지 등등등, 뭐 이온화 에너지 등등 관련을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온 결합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발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요 놈은 그런데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과정이겠네요. 자, 왜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러 상태가 존재할 수 있죠. 고체, 액체, 기체 등의 상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상태들 중에 가장 무질소도가 큰 상태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무질소도가 가장 큰 기체가 반응을 통해서 생성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반응은 무질소도가 아주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기체가 반응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질소도가 가장 큰 상태가 기체인데 그게 반응을 통해서 없어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무질소도가 감소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그 연력학적 분석 어떻게 될 거냐? 어쨌거나 깁스 에너지로 표현을 하자면 요렇게. 그리고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고 상식적으로 일어나려면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T 델타 S가 어쨌거나 엔탈피 변화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때 여기에서 요렇게 부등호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엔탈피 부호가 마이너스니까요. 어쨌건 뭐 발열 과정이라 요 위쪽도 부호가 마이너스여서 주어져 있는 이 값은 어떤 양수값이긴 하겠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양수값보다 더 작은 어떤 온도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니까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주어진 양수값보다 온도가 작은 거니까 이건 고온 조건이에요, 저온 조건이에요? 그러면 저온에서 이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처리 녹쓰는 과정은 어떻게 돼? 고온이 아니라 저온 조건에서 쉽게 녹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응용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그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그 기출 문제로 나왔던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이스트 기출하고 서울대 기출 둘 다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카이스트 기출 중에 이것도 여러분 교재에는 없고요. 지금 당장 없어서 제가 그냥 써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로
2018년 기출입니다. 2018년. 이제 그때 문제 12번으로 나왔던 건데, 자, 어떤 과정이 하나 나오냐면요. 바로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뭐, 이게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게 DNA 단일 나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슉슉 한 다음에 뭐 슉슉슉슉슉 이렇게 되는 DNA 이중나선이 됩니다. 이중나선이 됩니다. DNA 이중나선이 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단일 나선이 서로 엉겨가지고 이중나선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1, 이중나선의 형성. 자, 이중나선이 될 때, 뭐 이중나선이 뭐 이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길게 그냥 쫙 펴서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중나선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재밌는 게 이제 이거죠. 여기 이제 내가 사실은 생물의 잼병이라 이렇게 정확한 얘기는 알 수 있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물적인 얘기는, 화학적인 얘기는 틀린 게 없는데 생물적으로 내가 이게 잘 가물가물 해가지고, 이제 생물은 내가 좀 잼병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들으세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D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냐면 이 사슬에 내 기억에 하면 염기라고 하는 게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염기라고 하는 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 염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뭐 A, T, G, C 맞나요? 뭐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민, 뭐 사이토신,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름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염기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도 반대쪽 이게 이중나선에서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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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게 다 생물에서 나오는 건데, A는 T, T는 A, G는 C, C는 G. 이게 맞나? 이게 맞을 텐데. 염기끼리 그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쌍이 있죠, 쌍. 그래서 AT 사이에 GC 사이에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고 하죠? 바로 봐 수소결합. 그래서 요 이중나선 구조를 확대해서 이 세부적으로 요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여기 지금 이렇게 확대한 모습이다. 네. 요까지 맞을걸요? 이거 뭐 맞을걸? 나 기억이 가고 이제 요까지 맞죠, 여러분들? 도운, 형구, 저 얘기 맞죠? ATGC. 생물에 저거 ATGC 나오는데 이렇게 가물가물 해가지고. 저 얘기 맞긴 맞아요? 네, 그치? 뭐 maybe, 맞을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지, 생물, 그렇지, 다들 오래되긴 했죠. 네, 어쨌건. 네. 근데 저 염기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건 무조건이라고. 무조건. 그럼 잘 봐. 단일 나선에서는 수소결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단일 나선에서는 이런 수소결합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게 이중나선이 딱 맞았을 때, 그러니까 딱 지들끼리 페어링이 잘 되는 나선끼리 쫙 만났을 때 수소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소결합이 없다가 수소결합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소결합 형성으로 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 발열 반응이 진행된다. 이거죠.
수소결합 형성을 통한 발열 반응이 진행이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맞죠? 맞죠? 이 과정. 그래서 이렇게 DNA가 엮여서 발열 과정이 되는 과정은 이게 이중나선이 되는 과정은 발열 과정. 됐죠? 됐죠?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은 무질소도 증가하겠어요? 무질소도 감소겠어요? 바로 무질소도 감소겠죠. 왜?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 합치면 이 과정에서 엔탈피, 발열이니까 음수, 엔트로피, 무질소도 감소니까 음수. 아시겠죠? 왜 카이스트 기술에 나왔던 거예요? 어? 그럼 이게 뭐랑 똑같죠? 똑같잖아요. 방금 여기서 예로 든 철의 부식 과정과 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이 과정은 연력학적으로 언제 자발적이겠어요? 발열의 무질소도 감소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 DNA 이중나선 형성 과정도 저온에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저온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체의 체온 정도겠죠. 그러니까 체온이 이 말은 너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체에 있어서 그 체온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체온이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생명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정해진 체온을 확 넘어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필요한 DNA 단일 가닥이 이중나선이 돼야 되는데 이중나선이 되는 과정이 저온에서 자발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고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요? 고온이 돼버리면 이중나선 DNA가 다 풀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체에게는 그 생명체마다의 적절한 체온 조건이 다 나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체온이 더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 신호가 되는 것이 이런 예시에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참 묘하게도 2018년에 나왔는데 이게 참 묘한 게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묘한 게 있는데 이게 참 묘한데요 이게 내 기억에 이게 이런 거 참 묘한데 그 영화 중에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파이트 클럽. 혹시 이 영화 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파이트 클럽이라고 정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그 무비닷컴이라는 전 세계적인 영화 사이트에서 매년 뭘 발표하냐면 죽기 전에 봐야 되는 1000편의 영화를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항상 들어가 있는 정말 멋진 영화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언제 나왔냐면 1988년인가 9년인가 나왔거든요. 8년인가 9년인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20세기 딱 전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언제 나오냐? 이게 나와서 이 영화에 되게 하이라이트가 뭐가 나오냐면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가 폭파 되는 게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예요. 진짜 멋있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이 영화가 나오고 그로부터 1년 뒤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9.11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1년 뒤 9.11 테러에 진짜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에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그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9.11 테러 있을 때 이 영화랑 말이 많았어요. 그 1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거를. 이것도 그런데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 파이트 클럽이란 영화처럼 저 카이스트 2018년 기출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보고 나 혼자 그러니까 나 혼자 우와 신기하다 재밌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도훈아 떠오르는 거 없어요? 도훈아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없나 봐. 좋아. 자, 형구도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형구도 생굴 잘 안 했구나. 형구도 잠깐만. 2018, 2019 전 세계적인 일이 있었는데 떠오르는 거 없어요? 2018, 2019 이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 세계적인 일이었거든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내 얘기 좀 다 알아. 내 얘기 좀 다 알아. 어. 얘기 좀 다 아는데. 진짜 떠오르는 거 없어요? 2018, 2019? 어. 2018, 2019 떠오르는 거 없어요? 바로 코비드 19이요.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뭐 요즘 많이 독성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코비드 19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말고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계속 올 예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 팬데믹은 계속 옵니다. 계속.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코비드 19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랴부랴 뭘 만들었어요. 바로 백신을 만들었죠. 백신. 코로나 19 백신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파이저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철자 맞나? 하여튼 파이저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 있죠. 그 파이저산 백신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이게 철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백신 맞았어요? 여러분들 뭐 1차, 2차 접종 했어요? 뭐 3차, 4차 접종은 다인지 몰라도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1, 2차 접종은 대부분 다 했죠. 자, 파이저 백신 맞은 사람 둘 중에 도훈이 형구 파이저 백신 맞은 사람 누구예요? 도훈이도 파이저 맞았어요? 형구도 이게 그 여러 회사가 있었죠.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상관은 없는데 그 중에 파이저 맞은 사람 있었을 거예요. 형구도 파이저 맞았죠. 도훈이는 파이저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저기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건소에서 정해주는 건 맞았어야 되는데 이게 딱 뭐 누구는 파이저 맞고 누구는 저기 뭐 유럽 거 맞고 뭐 했었거든요. 그치. 예. 누군 맞고 누군 안 맞고 했을 거예요. 그 파이저 백신 조건이 있었는데 파이저 백신은 극저온 유통을 해야 했어요. 기억나요? 이건 아니 뭐 뉴스에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극저온 유통. 그래가지고 그 극저온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하 70도까지 낮춰가지고는 굉장히 저온으로 유통을 한 상태에서 맞기 직전에 한 영하 10도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뒀다가 예약 받아가지고 병 하나 따면 서너 명에서 나눠 맞고 막 기억나요? 저 파이저 백신 극저온 유통? 저거 왜 극저온 유통이었겠어요? 이게 극저온 유통이었겠어요? 바로 이유가 이거라고요. 왜냐하면 코비드 19은 워낙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진짜 급하게 만들었어요. 부랴부랴 만드는 거예요. 부랴부랴 막. 부랴부랴 그냥. 그냥 막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활용해서 백신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백신 만드는데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여러분 가물가물 하겠지만 사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 중동 감기라고 해서 사스 있었는데 사스도 아직 백신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사실은 백신 없는 이런 감염병이 억수로 많거든요. 왜냐면 백신 하나 합성하는데 이게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비드 19 백신이 1, 2년 새에 나왔죠.
그럼 그 말은 어떻게 한 거냐면 생각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완전히 그냥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거란 얘기예요. 부랴부랴 만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부랴부랴 만들어서 사람들이 백신 맞아서 이제 생존성이 올라간 건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부랴부랴 만든 건 사실 완성도가 높다고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이건 나는 절대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이 부랴부랴 만든 과정인지라 연력학적으로 이 분명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이저가 내가 알고 있기에 RNA 계열, 그 RNA 합성 계열 뭐 이렇게 뭐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DNA나 RNA나 뭐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염기 서열 좀 다르고 뭐 이렇게 RNA는 단일 가닥으로 아우 정말 생물 어쨌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RNA나 DNA나 이런 그 기본적인 원리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랴부랴 만든 거니까 그 이 화합물들 사이의 결합력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약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중나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요, 이거 부랴부랴 막 되는 거 대충 만들어 놨기 때문에 ATGC의 이런 그 수소결합이 만들어지는 배열이 잘 안 맞아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수소결합이 벌어지는데 어디는 이렇게 염기 배열이 달라지면서 수소결합이 잘 안 나타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랴부랴 만든 거라 수소결합의 패턴이 정확하게 잘 맞지를 않아서 화합물들 사이의 결합이 약한 만큼 수소결합이 약하게 나타났을 거란 얘기지. 그럼 수소결합이 약하게 나타나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건 발열은 되겠지만 발열량이 작았을 거라고. 발열량이 작았을 거라고. 근데 어쨌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재조합해서 뭔가 파이저를 뭐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이 과정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뭔가를 섞어서 하나로 만든 거니까. 단일 물질로 만든 게 그게 백신이니까. 뭔가를 섞어서. 그럼 뭔가가 섞어 합쳐졌을 테니까 무조건 엔트로피는 감소인데 부랴부랴 만들었으니 섞어놨을 때 이들 사이의 결합력이 효율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발열량이 작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수식에서 자, 발열 반응이고 엔트로피 감소인 건 맞는데 요놈의 크기가 작은 거지. 그러면 발열량이 작으니까 요놈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양수값은 양수값인데 훨씬 작은 양수가 되겠지. 그럼 훨씬 작은 양수가 되니까 아주 극좋은 유통을 했어야 했을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둘 다 이해한 사람? 이해한 사람 손? 뭐야, 대답을 안 해. 아이고.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소리는 들려요?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형구,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형구 안 들어? 오케이 됐죠? 오케이. 이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 내가 왜 이런 영화 있었다고 했잖아요. 9.11 테러 일어나기 1년 전에 세계 무역센터 폭파한 걸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코비드 19 있기 1년 전에
어찌 카이스트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행히 뭐 알고 만들었겠어요. 뭐 어떻게 만들다 보니 저런 거겠지. 근데 저걸 보면 그 혼자 그냥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막 머릿속에서 막 이상한 왜 그 막 음모론 막 이런 거 막 그거 알잖아요. 음모론 생각하면 신기한 거 재밌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볼 때마다 항상 저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아이고. 좋아 좋아.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저렇게 그 기출 문제로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런 기출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 진짜 프로페셔널 화학자들이 정말로 뭔가를 만들 때 저 원리를 진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정말로 사용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냐면 어디로 가볼까? 아이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까? 아이고. 그 다음은 다시 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어딨지? 어딨지? 어딨나?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62번 문제. 62번 문제에 뭐 집 그려져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칠게요. 칠게요. 그 다음. 아이고. 으이씨. 이 화이트보드는 지울 때 힘들어요. 이게 잘 안 지워져. 지우자.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 어디 갔지? 저기 있구나. 이게 거기 그 62번 문제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거기 이제 이것도 이제 온도에 따른 자발성 판단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가 그려져 있냐면 집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집인데 이 원래 이제 이 안이 20도였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겨울인 거죠. 어떤 겨울에 이제 바깥 온도가 0도씨야. 자, 그런데 이 안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외출을 해서 이 난방을 끄고 간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 집의 온도가 어떻게? 0도씨가 된 거야. 요 외부 겨울이랑 똑같은 온도.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저 상황.
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연력학적 분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1. 자, 엔탈피 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1.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는 집에서 집이라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자, 당연히 이 변화 과정에서는 누구를 시스템, 누구를 서라운딩으로 잡을까요? 이 집을 시스템, 이 어떤 겨울 날씨를 이걸 서라운딩으로 잡으면 딱 되겠죠. 이게 시스템이고 이게 서라운딩. 그럼 당연히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 변화 과정 동안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했을 거다. 맞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이 방출됐을 거다, 이런 말이죠.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자, 두 번째 2.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기에 있는 시스템은 발열인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서라운딩은 흡열이 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열을 내어놓았으니까 발열이고요.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받아들였으니까 흡열이 될 거라는 말이지. 근데 여러분, 아까 열과 엔트로피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무조건 열은 받아들이면은 열은 받아들이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내어놓으면은 엔트로피가 무조건 감소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델타 S 시스템은 여기에서 감소고, 그리고 동시에 델타 S 서라운딩은 증가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열을 방출하면 그만큼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고, 역으로 열을 받아들이면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거죠. 왜? 열은 무엇을 강화시키니까? 케이오틱 모션을 강화시키니까. 이 얘기는 앞서 여러 번 했죠. 그래서 흡열에서는 엔트로피 증가, 발열에서는 엔트로피 감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정확하게 뭐 다 계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건 20도에서 0도씨가 됐으니까 열은 나왔을 거고, 시스템 입장에서는 엔트로피 감소, 서라운딩 엔트로피 증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발성 판단. 자, 자발성 판단은 뭐로 할 수 있어요?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로부터 할 수 있죠. 근데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델타 S 시스템에 델타 S 서라운딩, 이렇게 쓰는 게 자발성 판단이고, 이게 무엇이 될 때? 0보다 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자발적이고 상식적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때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어쨌건 열을 내놓고 있으니까 감소거든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어쨌건 서라운딩, 저 대기는 열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증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겨울날 난방을 껐더니 집안이 식어서 외부랑 온도가 같아졌다. 이 변화는 말도 안 되는 변화예요, 당연한 변화예요?
말도 안 되는 변화예요? 당연한 변화예요. 바로 완전 상식적인 변화라 이런 말이에요. 상식적인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식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뭐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데 두 개를 더했더니 양수다. 그럼 이때 둘 중 누가 크기가 더 커야 더해서 양수가 되겠어요? 바로 이런 경우는 그 엔트로피 변화의 크기를 보면 이쪽이 변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전 우주적인 변화를 봤을 때는 그 변화가 상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저 해석 방식 아시겠죠? 해석 방식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얘가 이제 이그젬플 1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예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고 칩시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면, 자, 읽을게요. 준다. A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그젬플 2라고 할까? 자,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냐면 어떤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막 영하 10도씨. 거기에 H2O를 냉큼 넣어놨어. 근데 이제 막 물이야, 물인 거를 영하 20도 냉장고에 딱 넣고 물을 탁 넣었어. 그랬더니 나중이 되니까 얘가 워터에서 아이스가 되더라. 자, 이 변화 과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여기선 누구를 시스템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변화의 어떤 관찰 대상. 바로 이 H2O 자체가 시스템이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 냉장고가, 이 H2O를 감싸고 있는 냉장고가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서라운딩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워터가 아이스가 된다. 그럼 워터가 아이스가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이 과정은 발열 과정이 돼야 되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려면 무조건 발열이 돼야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에서 이 냉장고로 어떻게 된다? 열이 방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한 연력학적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했죠. 그럼 시스템 입장에선 열을 내놓은 거니까 시스템 입장에선 발열이고요. 그걸 받아들인 서라운딩은 냉장고 입장에서는 흡열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 H2O 자체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걸 거고요. 발열이니까. 발열은 무조건 엔트로피 감소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열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 받아들인 열량으로부터 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가 되는 거죠. 열이 이동을 하면. 구체적으로 값을 못 구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자발성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는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의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 합인데, 시스템은 지금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서라운딩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자.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영하 10도씨 냉장고에 물을 넣어놨더니 얼음이 되더라. 너무 이상한 과정이에요. 완전 당연한 과정이에요. 완전 당연한 변화죠? 완전 당연한 변화는 전후지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수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인데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되면 이 경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시스템보단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의 크기가 더 크다 라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방금 앞서 얘기했던 집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상태 변화 얘기가 어떻다? 서로 완전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현상에 대한 완전 동일한 연력학적인 해석을 만들어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약간 바꿔볼까요? 자, 그 쓰시고요. 자, 그래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쓰세요. 아이고, 자, 쓰세요. 쓱쓱.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다 됐는데 다 똑같은데 요거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 똑같아. 뭐 하나 다른 게 없어. 다 똑같은데 저기에 있는 냉장고 온도만 바뀐 거예요. 몇 도로? 10도씨 냉장고로. 10도씨 냉장고가 고장났나 보네요. 뭐 anyway. 자, 이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연력학적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워터가 아이스가 됐어요. 보시다시피 플러스 10도씨일 때. 그러면 여기서도 연력학적 분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쨌거나 물이 아이스가 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열은 방출했고, 그 열을 이 시스템이 방출했으면 냉장고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그 열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시스템은 발열이고 서라운딩은 흡열이에요. 그럼 저 H2O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고 냉장고 입장에서는 열을 받아들였으니까 엔트로피 증가가 맞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무질소도를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느냐? 자, 전후주 엔트로피 변화는 시스템 엔트로피에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더한 걸로 표현이 되죠. 근데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고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예요. 그럼 음수에다가 양수를 더해서 그게 어쨌건 서라운딩의 전체 유니버스 엔트로피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석은 똑같죠. 예제 2가 됐건 예제 3이 됐건 똑같아요. 뭐 예제 1, 2, 3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차이는 10도씨에서 영상 10도씨에서 물이 아이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요 과정. 말도 안 되는 과정이지. 상상은 할 수 있으나 불가능한 과정이지. 불가능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바로 전후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작다 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이야. 기억나요? 그러면 전후주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쪽이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만약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시겠죠?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알겠어요? 즉, 열의 출입, 그거 하나만으로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예시로 들고 있는 그 현상이 당연한 현상이냐 말도 안 되느냐라는 현상이냐로부터 전후주 엔트로피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크기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재밌게도 요게 바로 서울대 2003년 기출입니다. 좀 옛날 기출이긴 한데 서울대에서 저런 타입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 전문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 배웠던 깁스 에너지 뭐 이렇게 연력학 제이법 이런 것들로 저런 식의 그 뭐냐면은 뭐냐면 변화를 이렇게 이제 뭐냐면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